안녕하세요. 주간 신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취재한 브이로그만 올렸었는데요. 영상 내용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받은 메일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스포츠 기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이셨는데 그때 받은 6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스포츠 기자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저는 지금 스포티비 뉴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 기자를 시작한 건 2012년 12월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연예부 일을 했었고요. 2013년 여름부터 스포츠부에서 일을 하게 됐고 지금 회사로 넘어온 건 2014년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그때부터 스포티비 뉴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굵직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미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때문이었는데요.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를 한 40일 정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출장도 있지만 제가 개인 시간을 들여서 일본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일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 3주 정도 강릉에 머물면서 굉장히 여러 종목 취재를 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아이스하키, 봅슬레이나 스켈레톤도 취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취미 이상으로 야구를 보고 글을 쓰고 한 거는 2009년, 2010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거나 매체에 기고를 하거나 이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야구와 좀 밀접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건 2011년인데 스포츠 투아이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의 기록이 경기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거 처음에는 악플이었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극복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악플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잘못했을 때 받는 악플. 이건 사실 악플이라고 하기 어렵죠. 형식만 욕이 있을 뿐이지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욕이 하고 싶어서 하는 악플.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흘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기사가 좀 더 악플보다 아플 때가 있는데 조회수를 너무 의식하거나 여론에 너무 영합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거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마음이 좀 아프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이나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기자니까 기사를 칭찬받았을 때 기분이 좀 좋죠.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공인구 반발 개수를 낮추기로 했잖아요. 이 기준을 낮춰도 장타가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썼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댓글이 5개도 안 됐었는데 이 기사를 어떻게 보시고 몇몇 분들이 잘 봤다, 잘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실제로 잘 됐을 때 이 선수들과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기자로서 기본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건 제가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 어떤 거냐면 취재력과 문장력입니다. 취재력은 당연히 신입한테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문장력 같은 경우에는 기자가 되려면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장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순발력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노력과 관심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적 양심 그리고 논리력인데요. 이 2가지가 잘못 만나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기에 영합한 조회수를 너무 의식한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기자가 되는 정해진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스포츠 기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운동부가 없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도 지금 일을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실 나이가 되면 한 20여 년 정도 살게 되잖아요. 그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스포츠 기자랑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이걸 디자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 다음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일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굉장히 적어요.
애초에 채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스포츠 기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플랜 B나 C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기자가 하고 싶다, 아니면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야구 직업 설명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중앙일보 김효경 선배가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까지 이런 직업 설명서는 없었다 라고 할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구 기자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해설가, 아나운서, 스카우트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야구 쪽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다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궁금증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면 애프터 서비스 영상 물론이고 취재 브이로그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